우리 어머님은 그냥 늙은 베이비시터야. 그 말이 들려온 순간 화자는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아들네 집에 반찬을 전해주려 문 앞에 섰던 때였죠. 문틈 사이로 들려온 목소리는 며느리였어요. 너무도 담담하게 말하더군요. 여보, 솔직히 어머님은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냥 애만 조금 봐주시면 되지. 또 뭘 배우신다고 나서셔. 며느리의 말에 아들은 지친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맞아. 엄마는 원래 그런 거 오래 못해. 이번에도 금방 그만두실걸. 가벼운 농담처럼 오가는 말이었지만 화자의 가슴에는 돌덩이처럼 떨어졌어요. 들고 있던 반찬 봉지가 살짝 기울었고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는 듯 했죠. 그때 손주가 달려오며 무심히 말했어요. 할머니는 어려운 거 못한다며. 엄마가 그랬어. 아이의 말이었지만 그 속엔 어른들의 시선이 그대로 배어 있었어요. 화자는 문 앞에서 조용히 멈춰 섰어요. 방 안에서는 아들과 며느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죠. 또 뭐 배우겠다고 신청하셨다던데? 이번에도 며칠 못 가고 그만두실 거야. 그 말이 허공을 갈라 날아오는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답니다. 신발을 다시 신으며 화자는 속으로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묻고 있었어요. 나는 정말 이 집에서 이렇게밖에 보이는 사람일까? 그 조용한 물음이 마음 깊은 곳에서 크게 울리고 있었어요. 아들네 집에서 들었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던 날 화자는 집으로 돌아와 식탁 의자에 천천히 앉았어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손끝이 자꾸 떨려 컵을 쥐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답니다. 며느리가 말하던 우리 어머님은 늙은 베이비시터라는 표현은 한번 떠오르면 쉽게 잊히지 않았어요. 마치 오랫동안 눌려온 마음을 더 깊게 짓누르는 돌처럼 느껴졌지요. 화자는 자신이 정말 그 말처럼 보였을까 그 생각을 조심스레 되짚었어요. 이른이 넘었지만 하루하루를 성실히 보내고 있었고 몸이 크게 아픈 것도 아니었어요. 적어도 스스로는 누군가의 짐이 되지 않으려고 참 많이도 애써왔죠. 그런데도 아들과 며느리는 그 마음을 전혀 모르는 듯 했어요. 어쩌면 본 적이 없었을지도 모르지요. 늘 조용히 참고 넘어가는 모습만 봤으니까요. 부엌을 정리하다가도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남편은 화자가 60 중반이던 해에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는 홀로 지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도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보겠다는 마음 하나로 작은 아르바이트도 해보며 고단한 시간을 지나왔지요. 하지만 가족들 눈에는 그런 노력은 보이지 않았나 봐요. 우리 어머님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뭘 하겠냐는 며느리의 말이 그 증거 같았어요. 사실 젊었을 때 화자에게는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둔 소망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그걸 사람들에게 나누는 일이었죠. 바느질이든 뜨개질이든 손끝으로 무언가가 하나씩 생겨나는 과정이 참 좋았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시댁 챙기고 바삐 살다 보니 자신만의 꿈은 어느새 먹물처럼 번져 사라져 버렸어요. 남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가끔은 마음 한 모퉁이가 텅 빈 것처럼 허전했답니다. 며칠 전 마을회관에 갔다가 우연히 전통 손뜨개 공예 수업 모집 안내문을 보게 되었어요. 시선을 끄는 화려한 포스터도 아닌데 그저 단정하게 붙어 있는 종이 한 장이 화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죠.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심스레 피어올랐어요. 그저 배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큰 결심 끝에 신청서를 제출하러 갔고 그날의 화자는 정말 오랜만에 가벼운 발걸음을 느꼈어요. 하지만 아들네 집 문 앞에서 들려온 대화는 화자의 설렘을 단숨에 짓밟아 버렸어요.
어머님은 오래 못하실 거야. 돈만 쓰지 같은 말들이 마음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며 자신이 걸었던 작은 용기마저 흔들어 놓았지요. 그럼에도 화자는 그날 밤 서랍 속에서 오래된 바늘과 실을 꺼내 손끝에 올려보았어요. 손이 조금 떨리긴 했지만 움직이는 느낌은 분명 살아있었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 그 마음이 아주 작은 불씨처럼 가슴 속에서 깜빡였답니다. 그리고 화자는 결심했어요. 이번만큼은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끝까지 가보자고. 그 결심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화자도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은 2번 다시 없을 거라 다짐했어요. 며칠 뒤 드디어 손뜨개 공예 수업 첫날이 되었어요. 화자는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했답니다. 옷차림은 평소처럼 단정했지만 마음속에는 묘한 설렘이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지요. 가방 안에는 오래된 손바늘과 실을 곱게 넣었어요.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화자에게는 젊은 날의 꿈과 손맛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소중한 물건이었어요. 마을회관 강의실 문을 열자 이미 몇몇 분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대부분 또래였지만 분위기는 서로 조금씩 낯설어 조용했어요. 강사는 밝게 인사를 건네며 오늘의 준비물과 앞으로 만들 작품들에 대해 설명했어요. 화자는 그 말을 듣는 동안 이상할 만큼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아, 나도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잊고 있던 감정이 조심스레 올라오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첫 시간은 예상보다 쉽지 않았어요. 손동작이 굳어져 있고 기본코를 잡는 것도 느렸어요. 옆자리의 한 아주머니는 속도가 빠르고 능숙해 보여서 자꾸 비교가 되었죠. 그래도 화자는 조용히 천천히 따라갔어요. 조금 늦어도 괜찮다. 이번에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자신을 다독이며 코를 하나하나 짰답니다. 수업이 끝나갈 무렵 강사가 화자의 손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어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어머님은 손끝이 섬세하셔서 연습만 조금 더 하시면 금방 나아지실 거예요. 그 말에 화자는 마음속 어딘가가 환하게 밝혀지는 기분을 느꼈어요.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느낌이 참 오랜만이었지요.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어디세요? 화자가 조심스레 답했죠. 오늘은 조금 늦어. 수업 듣고 돌아가는 길이야. 그러자 며느리의 목소리는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아, 또 그거 들으러 가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머님 취미생활 챙겨드릴 정도로 여유롭지 않아요. 애 봐주시는 게 먼저죠. 순간 화자는 말문이 막혔어요. 며느리는 말을 이었어요. 저희는 어머님이 집에 계실 줄 알고 일정 맞춰놨거든요. 애 데리고 나와 있어요. 얼른 오실 수 있죠? 마치 당연하다는 듯한 말투였어요. 화자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에서는 파도가 일렁이듯 흔들렸어요. 집에 도착하니 아들이 이미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죠. 엄마, 솔직히 이러시면 안 돼. 지금 취미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애 맡길 때도 있는데. 그 말투에는 서운함보다는 엄마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고정된 생각이 묻어 있었어요. 화자는 잠시 아들을 바라보다 천천히 말했다. 나도 나를 위한 시간을 갖고 싶었다.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가 그러시면 우리 일정이 다 꼬여.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엄마가 뭘 배운다고 해서 큰 도움이 될 것도 아니잖아. 그 말은 며칠 전 들렸던 말보다 훨씬 더 깊게 박혔어요. 아들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얼굴이었고 며느리도 곁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 이른이 넘으면 쉬셔야죠. 괜히 나섰다가 다치시면 어떡해요.
그냥 아이만 돌봐주시면 돼요. 이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어요. 화자의 삶을 한정짓고 가능성을 미리 잘라내려는 말이었죠. 그날 밤 화자는 두 손에 뜨개 바늘을 쥐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미약하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도 나는 이번만큼은 포기하고 싶지 않다. 손끝은 떨렸지만 가슴 속에서는 작고 단단한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답니다. 며칠간 수업에 나가는 동안 화자는 이전보다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눈치를 보게 된 것이죠. 그래도 손뜨개를 배우는 시간만큼은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늘 불안했어요. 혹시 또 일정이 꼬였다며 불편한 얼굴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고개를 들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자 현관 앞에 며느리와 손주가 나와 있었어요. 며느리는 얼굴이 굳어 있었고 손주는 울먹이고 있었어요. 어머님, 오늘은 부탁드린다고 했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짧고 차가웠어요. 화자는 당황하며 조심스레 말했다. 미안하다. 오늘은 강의가 조금 늦게 끝나서. 그러자 며느리는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이래서 제가 그만두라고 한 거예요. 어머님이 안 도와주시면 저도 일을 못 나가고 여보도 일정이 다 뒤집히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손뜨개 배워서 뭐 하시려고요? 그 말이 화자의 가슴에 깊게 박혔어요. 잔잔했던 마음이 서늘해지며 금이 가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며느리는 더 세게 밀어붙였어요. 솔직히 이제는 나이도 많으신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집에서 손주 봐주시면 서로 편하잖아요. 그때 아들이 도착했어요. 아들은 며느리의 말에 보탰어요. 엄마, 취미는 나중에 하세요. 지금은 애도 어리고 엄마가 좀만 도와주시면 우리는 정말 큰 힘이 되는데. 화자는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어요. 아들이 말하는 도움이란 것이 결국 자신의 모든 시간을 내놓으라는 뜻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날 밤 화자는 뜨개질 바늘을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마음속의 불씨가 조금씩 흔들리며 약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배워야 하나, 가족들이 이렇게 싫어하는데. 흔들리는 마음은 생각보다 거셌답니다. 다음 날 수업 시간에도 집중이 잘 되지 않았어요. 강사는 화자의 표정을 보고 괜찮으세요? 많이 지쳐 보이세요? 라고 조심스레 물었죠. 화자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손끝은 진득하게 굳어 코를 놓치기 일쑤였어요. 옆자리에서 함께 배우던 아주머니가 속삭였어요. 어머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쉬엄쉬엄 하세요. 그 말은 걱정 어린 조언이었지만 화자에게는 자신이 더 뒤처지고 있다는 듯한 압박으로 느껴졌어요. 그러던 중 강사가 작은 과제를 내주었어요. 다음 수업 전까지 작은 손뜨개 인형 하나를 완성해 오라는 것이었죠. 화자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지만 그래도 마음 한편에서는 하고 싶다는 마음이 꿈틀거렸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들과 며느리는 또 다른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다음 주는 절대 바쁘시면 안 돼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어머님이 시간을 다른 데 쓰면 저희가 정말 곤란해요. 제발 좀 생각 좀 해주세요. 이번엔 화자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았죠. 마치 이미 결정된 일처럼 화자의 일정은 아무렇지 않게 무시되었어요. 밤이 깊어가도 화자는 인형을 뜨기 시작하지 못했어요. 바늘을 잡아도 손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코를 잡아도 계속 풀어지고 실은 자꾸만 엉켰어요. 결국 인형은 형태조차 나오지 않았죠. 그 모습을 보며 화자는 중얼거렸어요. 내가 정말 못하는 걸까? 아니면 못하게 만드는 걸까?
며칠 뒤 마침내 제출하는 날이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저마다 귀여운 인형을 만들어 왔는데 화자는 빈손으로 강의실에 앉았어요. 강사는 놀란 듯 물었어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화자는 부끄러움과 슬픔이 뒤섞여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주변에서도 조용한 웅성거림이 들려왔어요. 그 순간 스스로가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역시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나? 그날 수업을 마친 화자는 누구보다 빨리 교실을 빠져나왔어요. 바람이 차갑게 불었지만 마음이 더 시렸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포기하면 이건 정말 끝나는 거구나. 하지만 그 깨달음은 아직 작고 조용했어요. 크게 타오르기 위해서는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필요했죠. 그리고 그 사건은 바로 그 다음 날 찾아오게 됩니다. 강의실 문을 나서던 순간 화자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어요. 어깨가 자꾸만 내려앉았고 손끝이 얼어붙는 듯 했지요. 지나가던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데 그 바람이 오늘따라 참 차갑게 느껴졌어요. 마치 세상이 넌 안 되라고 속삭이는 것만 같았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화자는 오랫동안 걸어왔던 골목들을 바라보았어요. 늘 지나던 길인데 그날따라 길이 훨씬 길고 쓸쓸해 보였죠. 집 앞에 도착해 문을 열었을 때 텅 빈 집의 정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왔어요. 남편이 살아계시던 때에는 적어도 그 정막 속에 온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평소보다도 더 싸늘했어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간 화자는 어젯밤 실패했던 뜨개 인형을 바라보았어요. 엉킨 실, 흐트러진 코, 망가진 형태. 손끝으로 만져보니 찔리는 듯 아릿했어요. 화자는 그 인형을 손바닥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손이 툭 떨어지며 인형이 바닥에 굴러갔어요.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 참고 쌓아두던 감정이 터져버렸어요. 화자는 바닥에 가만히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조용히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는 걸까?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세월이 스쳐 지나갔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밥하고 아이 돌보고 시댁 챙기고 남편 병원 모시고 다니고 한 번도 나를 먼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늘 희생하고 버티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죠. 그런데 지금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은 참 차갑기만 했어요. 우리 어머님은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다. 애만 좀 봐주시면 된다. 그 말들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젊었을 때 품었던 꿈들은 언제나 뒤로 밀려 있었고 그 꿈이란 것조차 남들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취미 정도로 보였겠죠. 며칠이 지나자 화자의 발걸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수업날이 와도 가기 싫다는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이 나이에 뭘 하고 싶은 거야? 맞아. 그 말이 사실일지도 몰라. 나는 이제 늙었잖아. 이런 생각들이 하루에도 10번씩 마음을 흔드는 게 너무 힘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무심하게 툭 던진 말이 결정적인 상처가 되었어요. 어머님, 제가 오늘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요. 애 좀 봐주세요. 어머님은 요즘 딱히 바쁘신 것도 아니잖아요. 화자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바쁘지 않다는 말.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듯한 태도. 마치 화자의 시간은 언제든 가져다 써도 된다는 듯한 말투였어요. 손주가 옆에서 장난감 자동차를 굴리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그냥 집에만 있잖아. 그러니까 놀아줘.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그 말은 화자의 마음을 산산이 무너뜨렸어요. 왜냐하면
아이조차 할머니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배워버린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날 밤 화자는 더 이상 뜨개질을 꺼내지 못했어요. 바늘을 쥐어보려 해도 손끝이 얼어붙었고 실을 잡을 힘도 없었어요. 대신 조용히 침대 옆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아파트 단지 불빛이 하나둘 켜졌다가 꺼지는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죠. 시간이 느리게 흐르면서 마음속의 작은 불씨도 사라지는 듯 했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괜히 욕심을 냈나 봐.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또 흘러났어요. 쉴 새 없이 흐르는 눈물 속에서 화자는 처음으로 자신이 너무 외롭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며칠을 보내던 어느 날 화자는 결국 수업에 나가지 않았어요. 강사에게서 괜찮으신가요? 라는 문자가 왔지만 화자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다가 그대로 뒤집어 놓고 잠시 눈을 감았어요. 온몸이 지쳐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화자를 뒤흔드는 사건이 그날 저녁 찾아왔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다툼을 벌였고 며느리가 화자에게 전화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머님, 앞으로는 수업 같은 거 나가지 마세요.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이 그러고 다니시는 게 우리 체면도 좀 그래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화자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지만 가슴 한가운데가 쿵 하고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그 무너짐 속에서 아주 미세하게, 정말 작지만 단단한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답니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끊기고 난 뒤 화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손끝이 저릿하게 떨리고 귀에서는 며느리의 말이 계속 울리는 듯 했죠. 어머님이 그러고 다니시는 게 우리 체면도 그래요. 이 한 문장은 화자를 깊게 찔렀어요. 단순히 무시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폄하하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그날 밤 화자는 아무 생각 없이 집안을 돌아다녔어요. 마음은 무너져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너무 많이 울어버려서였을까요? 그런데 그때 거실 구석에 놓인 작은 바구니가 눈에 들어왔어요. 손뜨개 수업에서 나눠준 실뭉치와 바늘이 그대로 담겨 있었죠. 화자는 조심스러운 손길로 바구니를 들어 올렸어요. 바늘 끝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손바닥에 닿는 느낌은 따뜻하게 번져왔어요. 정말 이걸 포기해야 하는 걸까?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속삭임이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렸어요. 그때 문득 수업 첫날 강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손끝이 섬세하셔서 금방 나아지실 거예요. 그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자신에게 가능성을 봐준 거의 처음이었죠. 화자는 바늘을 손에 쥔 채 의자에 천천히 앉았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인형 머리를 다시 시작해봤어요. 실은 여전히 엉키고 코는 일정하게 맞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그 엉킴이 두렵지 않았어요. 이 정도는 고칠 수 있지. 그렇게 속으로 중얼거리며 하나하나 다시 짜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창문 바깥으로는 새벽 공기가 스며들고 있었어요. 화자는 바늘질을 멈추고 손바닥에 완성된 작은 구 모양을 올려놓았어요. 아직 인형이라고 부르긴 부족한 모양이었지만 분명 어젯밤의 실패보다는 한 걸음 나아간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화자는 깨달았어요. 나는 지금 포기하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다음 날 화자는 다시 수업에 나갔어요. 강의실 문을 열었을 때 강사는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어머님, 많이 걱정했어요. 괜찮으세요? 화자는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조금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다시 와보고 싶었어요. 자리에 앉은 화자는 어제 새벽에 만든 작은 조각을 꺼내 놓았어요.
다른 사람들의 작품에 비하면 초라했지만 강사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거 직접 하신 거예요? 정말 좋아지고 계세요. 그 말에 화자의 가슴이 조용히 따뜻해졌어요. 어쩌면 누구에게도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 그동안 너무 오래 묵혀져 있었던지도 몰라요.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화자는 그 어느 때보다 집중했어요. 손끝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 들었고 옆자리 사람도 조심스레 말했어요. 어머님, 실색감 참 예쁘네요. 잘 어울려요. 이 작은 말조차 화자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수업이 끝날 무렵 강사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혹시 다음 달에 열리는 지역 작품전에 참여해 보실 생각 있으세요? 화자는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제가요? 강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님 손맛이 좋아요. 작품이 완성되면 출품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순간 화자는 심장이 크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그동안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자신의 손끝이 이 순간만큼은 빛을 낸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찾아왔어요. 현관문 앞에 서자마자 며느리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표정이 이미 좋지 않았죠. 어머님, 또 나가셨어요? 제가 뭐라고 했죠? 애 봐달라고 했잖아요. 화자는 오늘만큼은 조용히 넘기고 싶지 않았어요. 나도 내일 좀 하고 싶다. 하지만 며느리는 비웃듯 말했다. 어머님이 뭔 일을 해요? 그냥 취미잖아요. 우리 집에서는 도움도 안 되는 걸로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그 말에 화자는 가슴이 묶인 듯 답답해졌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손주가 뛰어나와 화자를 끌어안았어요. 할머니, 지난번에 만든 거 또 만들어줘. 귀여웠는데.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이가 좋아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은 듯한 표정이었죠. 화자는 아이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할머니가 조금 더 잘 만들어서 정말 예쁜 걸 선물해 줄게. 그러자 손주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진짜? 할머니 최고야. 그 순간 화자는 깨달았어요. 그래. 나는 이 아이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해. 그날 밤 화자는 서랍을 열고 새 실뭉치를 꺼냈어요.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선언했어요. 이제 남 눈치 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보자. 그 선언은 작았지만 화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을 첫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이 작은 결심은 곧 예상치 못한 큰 반전을 불러오게 된답니다. 강사에게 작품전 제안을 받은 뒤 화자의 마음속에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변화가 생겼어요. 여전히 아들과 며느리의 말은 신경 쓰였지만 그 말들이 더 이상 화자를 무너뜨리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정말 해낼 수 있을까? 라는 작은 기대와 설렘이 마음 한켠에서 불을 켜듯 밝아졌죠. 다음 날 화자는 시장에서 실과 바늘, 작은 단추들을 골라 담았어요. 평소라면 대충 골랐겠지만 그날만큼은 색감 하나, 실의 두께 하나까지 꼼꼼히 살펴봤어요. 인형 옷에 어울릴 색은 무엇인지, 조화를 이루는 조합은 어떤 건지 스스로 계속 생각하며 고르는 모습이 어느새 즐거웠어요. 판매대의 아주머니가 말했죠. 어머니, 손재주 있으시겠다. 이렇게 꼼꼼하게 고르는 거 보니 작품전 나가도 되겠는데요? 그 한마디에 화자는 설렘이 더 크게 일렁였어요. 저 실은 진짜로 나가보려고 해요. 말하고 나니 스스로도 놀랐지만 아주머니는 더 밝게 웃으며 응원해 주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화자는 방안을 정리하고 작은 작업 공간을 만들었어요. 책상 위에는 실과 바늘, 도안에 필요한 종이가 가지런히 놓였고 옆에는 새로 산 조명 등이 은은하게 빛을 비추었어요.
예전에는 집안일과 손주 돌봄만으로 가득했던 시간 속에 이렇게 나만을 위한 공간이 생겼다는 사실이 참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인형을 만들며 화자는 여러 번 엉키는 실과 씨름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코가 잘못되면 다시 풀고 실이 얽히면 손끝으로 천천히 풀어냈어요. 시간이 오래 걸려도 괜찮았어요. 뜨개질 바늘은 마치 화자의 오랜 시간을 토닥이며 달래주는 듯 했어요. 며느리는 화자가 뜨개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이해하지 못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그렇게 해봐야 뭐가 달라지겠어요? 하지만 화자는 더는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그래도 나는 하고 싶어. 그리고 이번에는 끝까지 해볼 거야. 며느리는 순간 말이 막힌 듯 입을 다물었지만 여전히 못마땅한 기색이었죠. 며칠 뒤 작품 전에 제출할 인형의 첫 형태가 완성되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인형이었지만 눈을 달고 옷을 맞춰 입히는 순간 화자의 손끝은 가벼운 떨림을 느꼈어요. 너무 오래된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듯 했어요. 아내가 이런 걸 좋아했었지. 그 기억이 화자를 울컥하게 만들었어요. 강사에게 사진을 보냈더니 바로 답장이 왔어요. 어머님, 너무 멋져요. 색감도 좋은데요? 이것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로 하나 더 만들어 보시면 좋겠어요. 그 메시지는 화자에게 큰 용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우연처럼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시장 구석의 작은 공예품 가게를 지나가던 한 젊은 여성이 화자의 인형을 보더니 넋을 잃은 듯 바라봤어요. 그 인형은 화자가 연습 삼아 만들어 가방에 달아놓은 작은 장식이었어요. 여성이 조심스레 말을 걸었어요. 어머니,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화자는 쑥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자 젊은 여성이 갑자기 반짝이며 말했어요. 너무 예뻐요. 혹시 판매도 하세요? 제가 공예 관련 SNS를 하는데 어머님 작품 소개하면 좋아할 분들 많을 것 같아서요. 그 말에 화자는 놀라 얼떨떨하게 답했어요. 아직 판매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러자 여성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첫 고객은 제가 할게요. 하나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며칠 뒤 그 젊은 여성은 화자의 인형을 예쁘게 찍어 SNS에 올렸어요. 동네에서 우연히 발견한 감성뜨개 인형. 일은 넘은 장인의 손끝에서 나온 작품. 그 문장과 함께 올라온 사진은 사람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댓글에는 이런 말들이 달렸어요. 너무 예뻐요. 정성이 느껴지는 작품. 구매하고 싶어요. 문의드려요. 화자는 그 반응을 보고 눈앞이 아찔해졌어요. 손이 떨려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그동안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던 자신의 손끝이 낯선 이들에게는 감동이고 솜씨였던 거죠. 며느리는 그 SNS 게시물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이거 진짜 어머님이 만드신 거예요? 사람들이 다 예쁘다고 하네요. 아들 역시 마지못해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엄마가 이런 걸 만들 줄 아셨나? 화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고 조용하되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그리고 더 잘할 수 있어. 그 말은 단순한 대답이 아니었어요. 화자가 자신에게 건 첫 선언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언이 이끄는 길 끝에는 곧 찾아올 큰 뒤집힘이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작품전이 열리기 전날 밤 화자는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었어요. 인형 옷의 주름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조정하고 단추 하나까지 정성스럽게 달았어요. 오랜 시간 묵혀왔던 마음이 작품 하나하나에 담긴 듯 했지요. 손끝이 조용히 떨렸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에 가까웠어요.
이제 정말로 나도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생각 하나로 마음은 따뜻하게 채워졌답니다. 작품전 당일 전시회장 앞은 생각보다 훨씬 붐볐어요. 지역 예술가들, 가족 단위 관람객들, SNS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까지 다양한 사람이 오가고 있었지요. 화자는 긴장된 마음으로 자신의 작품이 놓인 테이블 앞에 조용히 섰어요. 박화자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고 그 아래에는 화자의 손끝으로 만든 인형들이 단정하게 줄지어 있었어요. 인형들의 표정은 모두 조금씩 달랐지만 하나처럼 따뜻한 느낌을 풍겼어요. 관람객들이 하나둘 화자의 작품 앞에 멈춰 섰어요. 이거 너무 귀엽다. 표정이 살아있네. 색감이 어쩜 이렇게 고운지. 그 말들을 듣는 순간 화자는 눈시울이 괜히 뜨거워졌어요. 그동안 며느리에게 들었던 말, 아들에게 들었던 말, 수없이 자신을 무너뜨렸던 말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지만 지금 들리는 말은 전혀 달랐어요. 예쁘다, 감동적이다, 사고 싶다. 그때 시장에서 만났던 젊은 여성이 환한 얼굴로 나타났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정말 축하드려요. 사람들이 댓글에서 엄청 칭찬했어요. 화자는 수줍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덕분이에요.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좋아할 줄은 몰랐어요. 젊은 여성은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솜씨가 좋으니까 그렇죠. 제 SNS 보고 여기까지 오신 분도 많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화자는 마음이 뿌듯하게 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내 손끝이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는 거구나. 전시회가 한창일 때 조금 늦은 시간에 아들과 며느리가 조심스레 등장했어요. 며느리는 주변을 살피며 속삭였어요. 어머님이 만드신 게 이거예요? 그 목소리에는 평소의 차가움이 아닌 놀람과 당황이 섞여 있었어요. 아들 역시 작품 하나하나를 살펴보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엄마 이거 진짜로 엄마가 만든 거야? 와, 이렇게 잘하셨을 줄 몰랐어. 화자는 그 말에 작은 미소만 지어 보였어요. 지금 이 순간 굳이 많은 말을 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동안 말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것들을 작품들이 대신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한참을 바라보던 며느리가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지난번에 제가 했던 말들 죄송했어요. 그냥 힘들다는 이유로 어머님 마음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 말에는 오랜 억지와 무시가 거친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화자는 잠시 며느리를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너도 힘들었겠지. 다 그런 마음에서 나온 거라는 거 나도 알아. 아들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엄마, 앞으로는 하고 싶은 거 계속하세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은 화자가 평생 듣고 싶어 했던 말이었어요. 누군가에게 당신도 당신의 삶을 살아도 된다고 인정받는 건 나이가 들어서도 참 큰 힘이 되더군요. 손주는 환하게 달려오며 말했다. 할머니, 나도 하나 만들어줘. 나만의 인형. 그 말에 화자는 크게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웃음은 오랜 시간 눌러왔던 마음이 완전히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전시회를 마친 뒤 사람들은 화자에게 명함을 건네며 협업 제안까지 했어요. 지역 카페에서 작은 전시를 해보자는 사람, 뜨개질 원데이 클래스를 열어보자는 사람, 손뜨개 장식품을 판매하고 싶다는 가게까지. 화자는 그 제안을 들으며 스스로도 믿기지 않을 만큼 벅찬 마음을 느꼈어요. 늦은 나이에 시작한 일인데 이렇게까지 내가 할 수 있을 줄이야. 하지만 무엇보다 기쁘고 소중했던 건 자신의 삶에 다시 주인으로 서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밤 자리에서 편히 앉은 화자는 조용한 집안을 둘러보았어요. 예전에는 정막이 무겁게 느껴졌지만 오늘은 이상하게도
그 정막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나 잘했구나. 그 말이 자연스럽게 입에서 흘러나왔어요. 화자는 다시 작업대를 바라보며 천천히 손바늘을 들었어요. 두 손은 여전히 조심스럽지만 그 움직임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어요. 이제는 누군가의 말 때문에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빈 페이지 같았던 노년의 삶에 화자는 자신만의 꽃을 조용히 피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알게 되었죠.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이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살아볼 가치가 있는 진리임을. 그리고 이렇게 작은 용기 하나가 평생 동안 나를 묶어두었던 오래된 슬픔을 풀어낼 힘을 준다는 것도요. 삶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화자는 누구보다 따뜻하게 증명해냈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